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희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택리지의 이번 시간에는 그 평안북도 희천군, 현재 그 북한의 자강도 희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먼저 그 위성 지도를 보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성에 보다시피 그 희천시의 모습이 위성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에 그 희천시가 있으면은 이 청천강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청천강 강줄기가 여기에 큰 호수가 이렇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희천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동신, 그 다음에 소원 해가지고 여기 넘어가는 게 이제 그 계곡이라고 해서 구현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만포선 이렇게 가는 그 철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이쪽 계곡이 이쪽 여기 이제 그 저기령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저기령이 있고, 저기령이 한 백산이 요거라 하면 저기령이 요쯤에 있었는데, 요 구현령하고 그 다음에 저기령이 예로부터 이제 넘어가는 고개였고, 이쪽에 그 청천 강줄기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 강줄기 백산에 나온 강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강계로 이제 갔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여기 희천에서, 여기 이제 그 큰 저수지가 있지만 여기가 이제 평안남도하고 이렇게 묘양산까지 요리 이어지는 이 큰 지금 이 저기룡 산맥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 안이 다 이제 지금 그 강줄기 그 청천강 상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뭐 저수지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이긴 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도로망이 이제 발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그 강계로 올라가는 이 철로가 있고 또 도로가 나 있는 이런 쪽이 이제 집중될 저 교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그 위성지로 잠깐 알아봤는데요. 구체적인 지명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위성 지도가 위성 지도로 보는 곳을 지도로 본 곳인데요. 묘양산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 만포선으로 해서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이쪽 아래 뭐 형산 해가지고 구장 이렇게 해가지고 영변 쪽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희천 옆에 이제 운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6.25 당시에는 이제 한국군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진격을 해 나갔는데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전에 위성 지도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희천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이쪽에 청천강 상류에 동신군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동신군이 이쪽에 수몰이 되면서 군정 소재지가 이쪽에 그 만포선 주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거죠. 요것은 그래서 이제 그 해방 당시에 희천군의 그 행정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희천읍이 이제 정 가운데 있었고, 동면, 서면, 남면, 진면, 북면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대로 지금 현재 희천시가 됐고요. 동창면하고 신풍면, 장덕면이 이제 동신면이 된 거죠. 그때 이쪽에서 지금 그 지도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그 저기룡 산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강계하고 희천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백산이 있어서 그 오른쪽에 길이 하나 고개가 있는데 그게 저기룡이고, 그 왼쪽에 나 있는 게 이제 구현령이라고 해서 개고개라고도 하는데, 이쪽으로 이제 철로하고 길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저기룡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청천강 상류 지역이 모두 수몰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평안도의 경계선하고는요, 이쪽에 그 웅어수산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낭림산, 소백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희천의 옛날에 희천읍 같은 경우는요, 희천 강줄기가 하나가 흐르고 이쪽에 가라지천이라고 해서 합류가 돼가지고 요 희천을 끼고 이렇게 돌았다가 이 청천강하고 이제 그 합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청천강변이 아니고 희천읍이 희천강하고 가라지천하고 합류되는 그쪽 부분에 있는 거죠. 요것은 그 지금 평안북도지에서 이제 그 해방 당시에 지도의 그 개념도인데요. 해방 당시에 일시 19군이었고요. 일시라고 하면은 그 신의주시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희천군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강계군이 이제 그 저기령 산맥 넘어 있었고 옆쪽으로 이제 초상군하고 운상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그 우리가 이제 6.25 때 영변하고 이제 희천을 갖다가 이제 탈환하고 우리가 이제 그 압록강을 진격하기 위해서는 여기 운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산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초산으로 가가지고 압록강물을 떤 기록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운상군을 소개하겠지만은 요 대목이 바로 6.25 때 우리가 여기까지 수복을 했다가 중공군에 밀려나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은 그 평안북도지의 그 권도 화보로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강줄기라든가 또 해방 당시에 지명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클릭을 해서 확대해서 보신다 그러면 평안북도 전역이 아마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부분만 확대하면 요 정도로 이렇게 그 되어 있고 현재 그 북한의 조선 향토 백과에 대백과에서도 제가 지도를 옮겨놨지만은 거기에는 그 지명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고향을 찾는 일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도 같은 경우 말 나온 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적유령하고 구현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극성령하고 우현령, 독림산 요런 쪽도 이제 그 참고가 되겠는데 어차피 여기에는 이제 그 운산할 때 또 맞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육군 사관학교 8기 생도들이 그 노병들의 증언이라고 옛날에 책이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중고 책방에서 구입해 둔 게 있는데요. 그 대목에서 이제 그 희천군에 관한 전투만 따로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희천 전투 1950년 10월 23일 희천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한만 국경선으로 향한 진격 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희천 지역에서 북해군 제18사단 소속의 1개 연대 병력을 격퇴하고 희천을 탈환한 공격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제7연대는 1개 연대 규모의 북해군 혼성 부대를 3시간 동안의 교전 끝에 격퇴하고 다수의 포로를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T-34형 전차 20대와 화차 6량분의 보급품을 노획하는 등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로 국군은 제2군단의 목표이자 만포 선상의 요지인 희천을 탈환하였으며 아울러 강계 만포진 축선과 온정리 초산 축선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우리가 평양을 탈환한 시기가 10월 19일이었는데 10월 19일 날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천을 우리가 탈환했을 때조차도 이 적유령 산맥 주변을 해가지고 중공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그 1950년 9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전황도인데요. 그 육군 사관학교에서 발간된 그 지도집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10월 23일 날 희천을 우리가 탈환을 했지만은 이제 그 중공군이 온성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악을 했었는데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그런 전황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공군이 어떠한 경로로 해서 그 지금 압록강을 넘었느냐 하는 지도가 되겠고요. 요 지도는 그 초기 공세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구체적으로 함경도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쪽 희천 방향으로 이제 진격을 했던 중공군의 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할 그 운산군의 지도도 참고해서 이제 보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희천 전투 이쪽 부분을 알려면은 그 운산군의 지도도 필요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운산 금광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이동 광산은 그 뒤편 운산 광산 뒤편에 이제 창성군의 그 동창면에 있는 광산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중요한 광산들이기 때문에 매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소개할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민가의 모습이 아마 그 구현령의 모습인데요. 그 청천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으로 넘어가려면 깊은 산골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곳은 자동차가 다녀서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사진은 희천에서 강계로 가는 도중에 있는 구현령 근처의 한 민가인데 맑고 시원한 샘물이 있어 자동차는 여기에서 물을 갈아 놓고 고개를 넘어 높은 지대로 들어간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쪽이 오지이긴 하지만 철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다니고 있어서 일찍 그 개화한 지역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건데요. 이 희천의 오른쪽에 이제 동신군이라고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 동신군의 군청 소재지가 이제 수몰 지역과 가깝다 보니까 동신이 이렇게 그 철로 변으로 군청 소재지가 이제 옮겨진 거죠. 이것이 현재 시천시의 모습인데 한 1990년대 모습이니까 지금 훨씬 더 발전을 했겠죠. 요것은 그 지금 현재 북한의 지금 자강도 지역의 자연 지도가 되겠는데요. 아까 그 위성 지도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이쪽은 묘양 산줄기 해가지고 묘양산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웅어수산이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한하고 북한에서 낭림산하고 소백산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 해방 당시 우리는 여기가 이제 여기는 이제 소백산이라고 요 아래쪽은 낭림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그냥 아예 웅어수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 될 것 같고요. 저기령 산줄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그 묘양 산줄기하고 해가지고 이쪽 음포가 안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청천강 지역이 이쪽 관할구역에 다 이제 원래 희천의 관할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가 이제 수몰지구가 되면서 이제 동신의 이제 관할지구로 바뀌었고 이 송원이라는 데는 뭐냐면은 이쪽에 그 초산 쪽에서 이쪽에 군이 하나 송원군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도 이제 그 중간에 그 수몰지구의 그 군청 소재지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만포선 요 선로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희천에 이제 북한에 보면 희천시하고 동신읍, 송원읍 해가지고 주요 이제 도시가 이제 그 철로변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청학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청학대가 지금 백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저기령이 있었는데 어차피 여기가 수몰돼 가지고 이제 그 별로 이제 쓸모는 없게 됐고 대신에 그 구현령으로 해서 그 명문고개라는 곳이 이쪽에 이제 하나 이제 관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개고개라는 말이 유래된 걸 보니까 뭐 옛날에 이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개 발자국이 있어서 그걸 따라갔다. 그렇게 해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쪽이 다 약수거든요. 그러니까 약수가 대단히 그 이제 발달된 곳, 이곳이 이제 희천 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이 나온 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 희천 아래 요 향산이라는 군이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그 향산 아래쪽에서 이제 철로가 이어가지고 운산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그 북진이라고 하는 데인데 옛날에 거기까지 철로가 나 있어요. 금강산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 쪽이 있고 또 희천에서 운산으로 가는 쪽에 이제 우현령이라는 또 이제 그 고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희천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희천시 옆쪽에 원래 이제 그 같은 희천군 소속이었던 동신군이 이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그 송원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차례가 되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을 보게 되면요. 강계 가기 전에 용림이라는 군이 있고요. 그다음 전천군이 있고 성강군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강계군은 했지만은 이렇게 많이 또 분할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한번 하고 나서는 강계군을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대동여 지도에 희천군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골짜기 물이 합류하는 곳이 바로 희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발간된 향인기에는 희천군을 간략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천은 청천강 상류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군역은 대부분 저기령 산맥과 묘양 산맥에 둘러싸여 평지라고는 전 군의 2알밖에 되지 않는다. 이 평지도 대부분 하천과 깊은 협곡이어서 농지로 쓰이는 것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이곳의 산물로는 금, 중석의 광산물, 목재로 쓰이는 임산물, 산 외로 짜내는 명주와 청천강 상류 하천에서 잡히는 은어를 들 수 있을 정도다. 이 중에서 특히 은어는 여름철 산란 전에 이곳 하천에서 잡히기 때문에 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군역이 산악과 하천, 협곡이 대부분이어서 풍치는 어느 곳보다 좋다. 서산 대사가 수도했다는 남면의 금선대, 고찰 청악사, 원명사는 그 중에서도 이름이 높은 경승지. 신풍 온천과 북면 일대에 널려있는 약수는 유랑객들의 애호를 받았다. 희천에서 북쪽으로 구현, 저기령을 넘으면 동로강가의 강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그 동로강이라는 건 현재 북한에서 그 장자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출신의 유명 인사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관련이 있으신 분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은 그 희천군의 해방 당시에 희천군의 문화 지도인데요. 희천 향교를 비롯해서 중요한 그 정자들이 다 희천읍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묘양산 뒤편에도 그 암자라든지 그런 이름 있는 암자가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 그 웅어수산 밑에 청천강 상류 쪽에 많은 그 유물유적, 그 다음에 봉단성터, 이런 온천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쪽에 수몰지구가 이쪽 중간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 그 희천 그 저수지가 발전소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쪽 그 청천강변을 따라서 이제 많은 그 저수지가 지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그 브로그를 보니까 무려 뭐 12개나 지금 그 발전소, 희천 발전소 1호, 2호 뭐 해가지고 이렇게 12호까지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역 변경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청천강에 그 시천 발전소가 세워져 가지고 주변 지역에 농수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천강에서 지금 희천에서 강계로 가는 길목은 지금 북한에서도 대단히 그 중요한 길목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북한판 국토 순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서 양강도 포평에서 평양에서 만경대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길목을 하나의 국토 순례지가 되고 있는데요. 매년 3월이면 학생들은 양강도 포평에서부터 평양의 만경대까지 배움의 천리길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 답사 행군은 김일성이 12살이던 1923년 아버지와 함께 중국 빠다오지우 현재 연길 지방에서 지내다 조국을 배우기 위해 평양까지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김일성이 12살 때 갔기 때문에 실제로 배움의 천리길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12살에서 14살 학생들이 참가한다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김일성이 과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대략적인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그 희천군에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그 희천군 편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그 사전이 없으신 분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약간 미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희천군 항목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하단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제 그 브로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북한 시군면 지도 현황 해가지고 평안북도 희천군 지도 및 개방이라는 항목에 이제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에 뭐 이 카테고리 중에서 평안북 북한 시군면 지도 및 북한 향토학에서 그 아래 항목에 북한 시군면 지도 및 개방하면 105개, 현재까지 105개의 북한 각 해방 당시에 각 군별로 소개를 다 해놨어요. 지도도 포함해서.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그 많은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목할 대목은 이쪽 그 백과사전 항목의 개관을 비롯해서 자연환경, 역사, 그다음에 교육문화, 산업교통, 그다음에 연표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 그 각 군면의 읍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그 백과사전 하단에 여기 이제 읍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각 읍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그것도 부족하시다 그러면요. 제 블로그에 보게 되면은 평안북도 백과 카테고리예요. 평안북도 희천군 군지 발췌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1980년대에 나온 건데 제가 이제 헌책방에서 이제 입수했던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백과사전에 없는 재미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요게 시천시가 지고 요게 이제 유명한 그 바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 시청군지에서 제일 재미난 대목은 요게 이제 5절에 희천의 인심과 풍습 해가지고 희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 당시 이전에 향토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1980년대 됐을 때 고향을 그리면서 쓴 거리기 때문에 또 가장 정확하고요. 여기 보면 연료해서부터 관혼상제, 그 다음에 교통수단, 명절 때 노는 것, 그 다음 부인네들 모습, 가옥의 구조, 그 다음에 희천읍의 자연환경에서 여러가지 유명 관광지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야말로 향토지에 속해야만 마땅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요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으니까 희천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쪽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 향토학을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용어가 이제 다를 때가 이제 차이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령 산맥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저기령 산맥 배우고 평안북도에 강남 산맥 있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강줄기가 약간 지금 작고 이제 좀 명확해졌는데 북한에서 저기령 산줄기라고 명명하는 거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전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자강도, 용린군, 동신군, 평안남도 대흥군 경계에 솟아있는 웅어수산에서 시작하여 자강도, 송원군, 전천군 경계에 있는 대바위산까지 뻗은 산줄기, 길이는 100km, 평균 해발은 1290m이다. 저기령 산줄기 이해하는 것이 이 자강도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그래서 저기령 산줄기에서 명문 고개로 해서 아주 꼬불꼬불한 고개를 이제 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왔습니다. 또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웅어수산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구글 위성지도에서 웅어수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강도하고 평안남도하고 경계가 되고 있는 이 강줄기인데 아주 웅장하죠. 그래서 요 약간 이제 머리가 상당히 벗겨진 그런 곳인데 요 강줄기가 지금 현재 평안남도하고 이쪽 청천강하고를 분리되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거죠. 또 이쪽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함경도하고 이쪽으로 어떤 경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 요 부분을 알게 되면 함경도하고 평안남도하고 그 다음에 평안북도의 경계, 자강도의 경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조선향토 대백과에서 소개하기를 웅어수산, 자강도 동신군, 용린군, 평안남도 대흥군과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2019m, 동신군에서 가장 높은 산의 하나인 이 산은 저규령 산줄기의 시작점이다. 간략하게 역사를 알아보면요. 주변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들이 발굴된 것으로부터 이 지역도 그 시대에 사람의 생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고구려 시기에 고구려의 판도로 되었다가 그 후 발해국의 서경 압록부에 속해 있었다. 발해가 패망한 후에 한동안 외적의 지배하에 있다가 고려 정종에 이르러 고려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979년 청세진이 설치되었다. 1217년 위주로 되었다가 후에 희주로 개칭되었다. 이씨 왕조가 건립된 이후 희주군으로 되었고 1413년 군현지명의 주자를 모두 산 또는 천자로 고치는 규례에 따라 희천군으로 개칭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현재 이제 1895년에 부군제를 실시하면서 해방 당시의 이름과 비슷한 지명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 향토대백과도 제가 일부 복사해 놨지만은 그 하단에 옛날에 그 지명을 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요 모습이 현재 그 희천군의 희천시의 북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라강, 가라지 강을 해방 당시 가라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지신천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지신천, 가라강, 자강도 희천시 명대리 북쪽 세곡에서 발원하여 추평 이동해서 희천강에 흘러드는 하천, 가라강이라고도 한다. 청천강의 제2지류이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유물유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대로 복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해방 당시에 그 희천군에 지명하고 현재 희천시와 동신군에 바뀐 리의 그 변화표를 이제 도표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희천군 출신으로는요. 그 서강대 사학과 교수님이셨던 기련묘 교수님이 이제 희천군 출신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기령이 선생님이라고 제물포 고등학교 그 초대 교장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희천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최원식 선생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스승 기령이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이고 그 제물포고등학교 설립자이신데 평양 고고를 다니시면서 또 함석헌 선생님하고 또 동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앞에 장을 갖다가 제가 복사를 해서 스캐닝해서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요 중에서 이제 그 희천을 설명하는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요. 주위가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희천은 고개를 통하여 다른 지역과 왕래해야 하는 협지였다. 저규령에서 발원하는 청천강과 구현령에서 발원한 희천강이 기타 재류를 모아 중앙곡지를 이루고 서남쪽으로 흐르는데 강물은 깊은 협곡을 만들고 깨끗한 물이 흘러서 경승지가 많다. 서남부에는 비교적 비옥하고 넓은 희천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도처에 기암괴석이며 절벽이 많고 산세도 기묘하고 수려하여 일찍부터 희천을 소평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당시 인구 1만 명을 헤아리는 희천은 신의주, 강계 다음가는 평북의 도시로서 명주의 명산지로도 유명하다. 희천 분지를 중심으로 초가집이 거의 없고 대부분 기와집이 들어서 있는 비교적 부유한 지역이었다. 희천읍에서는 중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량 농법을 통하여 고구마, 토란, 카베츠, 수박 같은 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훌륭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고개가 많아 교통이 불편하였으나 1920년대 무렵부터는 도로망과 철도망에 갖추어지게 되었다. 희천읍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로는 북쪽은 저규령 구현령을 넘어 강계 방면으로, 가편을 넘어 장진 방향으로, 남쪽은 오령을 넘어 영원 방향으로, 나성령을 넘어 초산 방면에, 서쪽은 운산 북진 방면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1929년에 착공되어 평양에서 만포까지를 잇는 만포선이 1930년에 시청까지 개통되어서 구현령을 넘어 만포로 이어져 있다. 희천은 이 일대역의 중심역이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그 시천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송원읍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의 구현령이라는 거 철도가 되어 있는데 요 고개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아주 이제 꾸불꾸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고개를 넘어서 요 고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